네, 국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만들어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6월 25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홍승모 편 리더십 연구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이 뜨거워서 취재 현장 다니시기 힘드시죠?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와가지고 네. 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주민들 제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네. 또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두 개 시민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해와서 제가 좀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소환 추진에 지금 당사자가 돼서 지금 시민운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 소환제, 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소환제. 그렇죠. 주민소환제는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네. 또 지방의원들 네. 한 번 선출하면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시장이나 뭐 구청장, 네. 또 뭐 시의원, 구의원들 네. 임기 중에 잘못된 일을 해도 예. 임기가 보장되는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예. 법률을 위반했다든가 또 직무를 유기했다든가 이럴 예. 경우에 그 시민들이 네. 어떤 구체적인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놓는다. 이전 상태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이 확인이 돼서 그걸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얻으면 그 선출 이전 상태로. 그렇죠. 예. 예. 무서운 제도인데.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엄청 무서운 제도인데. 네, 뭐. 저게 근데 저렇게 무서운 제도니까 어떤 그 요건 예, 이런 게 있을 요건이 것 같아요. 있죠. 요건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네. 이제 총 유권자 수의 예. 10%를 일단 10%의 서명을 받아서 네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소환 이유를 적어서 네. 이렇게 선관위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네. 15%, 좀 거기는 네, 또 시구의원은 맞네. 네. 10%를 서명 받으면 네. 요건이 됩니다. 10% 이거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10% 유권자의 19세죠 지금이? 예, 그렇죠. 19세 19세 이상의 유권자의 10%의 찬성 성명을 받아서 네.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주민 소환제가 이제 그 요건이 되고. 요건이 된다는 네, 얘기죠. 예, 그렇게 예, 예. 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투표의 3분의 1 이상, 3분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명한 분 중에 아니죠. 전체 유권자. 전체 유권자의 예, 그렇죠. 30%. 네, 그렇죠. 30%가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해야 자연인 상태로 간다.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네, 일단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자, 일이 쉽지 않은데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민 소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연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사연의 깊이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사실 강대강으로 붙는 거잖아요. 시하고.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인천시에 그동안 어떤 시행령이 있었나요? 예, 그 전에도 여러 번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송영길 시장, 예. 가깝게 송영길 시장 때 예. 이제 그 숭이동 네. 숭이동에 거기 야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올해 노후돼서 이제 그거를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예. 이렇게 건립하는데 예. 거기에 SSM 대형 마트를 입점시키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역의 그 재래시장 상인들이 세례상. 네, 이건 안 된다. 그다음 뭐 그 당시에 사실 그 기업형 대형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반목이 예. 있었죠. 예, 예. 서로 간에 생존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이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 송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진보 측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기업들을 네. 입점시켜서 두둔하느냐.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 그 소환 운동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진행은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시 또 연평도에 예. 포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거기 현장에 방문해서 뭐 물병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거 폭탄주 아닙니까? 소주병인가? 저도 뭐 기억이 나요. 이렇게, 소주병 예, 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 참 그 아픈 거를 네. 너무 희화했다. 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제 세월문화재단 등 이렇게 그 진보 측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네.
이제 그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뭐 동상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시도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실향민 분들이 그러니까 이북 오도민 실향민 분들이 이제 그 송 시장님을 소환하는 그런 그 시도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시도한 사례가 있었네요. 송영길 네. 시장이고요. 그 이제 그때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게 폭탄주 발언. 이게 참 상당히 연평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팠었는데 이번에도 남북 연락사무소가 저 무너지는 걸 보고 대포를 안 쏴도 다행이다. 또 이런 또 실언을 해서 네, 부서져 올리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왜 주민 소환제에 휘말려서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이제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인데요. 첫 번째 것이 이 검단 중앙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좀 신문 보도를 좀 잠깐 올려줘 보세요. 검단 중앙공원 개발조합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이 부분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거죠. 저게 시점이 2월인가요? 3월인가요? 2월 달이었습니다. 2월입니까? 2월이었는데 네. 예. 바로 추진을 못했죠. 네. 4.15 총선이 있었기 총선이 때문에 있어서. 예, 총선이 있으면 그 진행을 못하게 돼 있고 예. 이제 현재 총선 지난 후에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떤 홍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공원 조합 측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그 일입니다. 네. 1998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됐고 2013년도에 그 인천시가 제안을 하고 예. 2015년도에 뭐 이쪽에 그 조합이죠. 네네. 개발 조합이 구성돼서 예. 제안에 응해서 그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온 그런 그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역 주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공원의 공원 개발 및 주거단지 개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에서 개발을 하려면 네. 시에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죠. 그 공원도 조성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데 인천시에 워낙 많은 그 공원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시의 재정상 그거를 다 그 공원으로 개발을 조정을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네. 민간이 예.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을 거기 지어서 네. 그 개발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이게 아.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네,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오던 것이구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보니까 갑자기 저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할 거니까 민간 특례 사업 중지해라 이랬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민간 특례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오다가 네. 협의도 해오고 용역도 하는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에 네. 2018년도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019년도 2월에 네. 검단 중앙공원 그 개발은 예. 공원 조성은 시 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갑자기. 네.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거기서도 개발 조합에서 멈췄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돈을 쓸 필요가 없죠. 예. 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런데 시장은 선언을 그렇게 했는데 행정 조직에서는 계속 그 개발 조합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이미 이거를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그렇죠. 시장이 예. 본인이 얘기했을 때 이거는 우리 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주변 뭐 개발 어떤 난개발 이런 얘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놓고 근데 행정조직은 실질적으로 민간 특례로 하십시오. 그렇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조합하고도 거네요. 협의를 해오고 예.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요구. 예,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조합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뭐 용역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비용이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다가 지금 시에서 완전히 막은 건 언제입니까? 진짜 특례 사업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 아까 기자회견 예. 2월 달인데 2월 그 22일 날 예. 그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예. 이거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상정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좀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인천 환경 유역청 네. 거기에서 부동의를 했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네. 또 거기가 또 그 함남 정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 훼손을 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그리고 또 왜 이중으로 이렇게 행정을 했느냐. 이렇게 녹색연합에서 제기를 했죠. 그러자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 상정을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좀 그 침몰하다가 인천시에서 예.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네. 시에서 재정 사업 하겠다라고 최종 발표를 한 시점까지 조합에서 쓴 돈은 얼마나 돼요? 한 50억 정도 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합이 돌긴 돌겠네. 2018년도에만 완전 스톱을 시켰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19년도 거예요. 2월달. 예. 예. 그러니까 행정에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그 행정 편의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떼어안겨진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주민 소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 검단 중앙공원 사태고요. 자, 두 번째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인천 지하상가. 저는 인천 지하상가에서 어디 주안이나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13개 지하상가 상인들이 다 뭉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자, 인천시에는 15개 지하도 상가. 지하도 상가. 예, 지하도 상가가 있는데 뭐 2개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예. 나머지 13개 지하도 상가는 네네. 지하도 상가 법인에 위탁해서 지금 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 점포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점포가 3,57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당히 있습니다. 많네요. 네, 여기도.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하고? 2002년도에 이제 인천시에서 네.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네. 운영했는데 그때 이제 그 13개 지하도 상가 말씀하신 대로 네.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상가 법인에 위탁을 했어요. 네. 위탁을 하니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그 5년마다 재입찰하게 돼 있고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네. 그렇게 되는데 법인에 위탁을 하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이 민간의 그 임대 사업하는 것처럼 돼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재임대도 할 수 있게 되고 전대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임차권을 이렇게 양도양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허용이 된 민간 거죠. 방식에 네, 의해서. 그렇죠. 예, 민간 예. 방식으로 된 거죠.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방식으로 운영이 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2017년도에 예. 이제 그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네. 제정돼서 그 우리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그 지적이 많이 있어서 예, 예. 뭐 2002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이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뭐 네. 첨예하게 이런 그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달에 네. 그것도 1월인가요? 1월에 그 인천시 의회에서 네네. 이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예 그렇게 의결했죠. 되면 민간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그렇죠.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뭐 5년 주기로 이제 뭐 입찰해서 뽑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서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네. 이제 뭐 이렇게 전대를 한 부분, 네, 전대. 예, 재임대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은 2년 안에 빨리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임차 기간이 그 5년 미만에 대해서 5년까지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5년 뒤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재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그 5년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안에 그거를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매매는 아닌데 그 상가들끼리 거의 매매와 준하는 성격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거래가 네, 되어왔을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한 재산권 확보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 법에 그렇죠. 의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몇 년 후가 되면은 네. 결국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 인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인처권을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말하자면 민간에서 말하자면 권리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예. 권리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5년이 지나서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서 나갈 때는 그거를 못 받으니까. 못 받는. 예. 예. 그다음에 금액이 이제 적을 것 같진 않은데. 예. 예. 재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 영역권을 이렇게 그 형성해 왔는데 예.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2년 안에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이제 장사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피해가 있는데 예. 그 피해를 과연 누가 이제 그거를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로 예. 지금 대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도 그렇지만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그동안은
그 지하도라는 것이 지하도 상가라는 것이 습기도 많고 환기도 막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시에서 대줬나요? 이제 그것에서 이제 이 시장 상인들이 예. 지하도 상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제 시에서 원래는 그런 것들을 보수해주고 네. 또 시대가 몇십 년 됐으니까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예. 옛날에 뭐 했던 그런 시설들이 현재에 맞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다 보면 장사가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이제 했을 것인데 상가법인 그쪽에서 말하자면 야, 네가 좀 투자하고 아 상인들한테. 네, 네. 내가 좀 몇 년 늘려줄게. 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선 하여튼 자기네 돈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다 해놓고선 지금하고 내치네 이렇게 네, 또 네, 그렇죠. 정치권의 토사구팽 얘기 나오겠네 또. 이게 시에서 시컷 부려먹고 나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그 대부료 이런 것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대부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들어왔건 말았건 간에 하여튼 시에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얘기는 당신이 여기 점유하고 있으니까 인정할게 이 얘기잖아요. 그 뭐 명도 소송 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고 하면 이걸 갑자기 또 나가라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인천시에선 인천시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그 조례가 네.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그때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확정됐지만 네, 네. 인천시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리 기간 한 10년까지 늘려줄게. 임차 기간 네. 10년까지 최대 5년인데 예. 10년까지 늘려줄게. 이런 제안도 하고 또 인천시의회에서도 이거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예. 뭐 그러면 그 정부에다가 예, 예. 그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저희가 세세한 사항을 사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소환, 박남춘 인천시장을 둘러싼 주민 소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나눠서 현장의 목소리도 다시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배경은 요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검단의 중앙공원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3개의 인천 지하도 상가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소속돼 있는 분들의 문제지 이것이 인천시장을 전체로 이렇게 소환할 정도의 큰 사안이냐라고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은 항변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시는? 아니면 우리 상인들의 입장을 먼저. 예, 상인들의 입장. 이게 상인들의 입장 또 네. 개발조합 측의 입장. 예. 결국은 뭐 물론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이제 인천시는 치부하겠지만은 인천시 행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시행정의 잘못으로. 시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한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시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예. 그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예. 뭐 이런 것이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예.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고 예. 이렇게 있다가 뭐 막바지에 가서 이렇게 바로 직권으로 변경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거를 시민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 소환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쪽 조합이나 우리 상인 연합회 쪽의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분들의 그러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 소환제의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거를 우리 그 인천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추진하는 입장을 예. 가진 사람들한테 네네.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예. 이렇게 너무 과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하여간 의욕적으로 예. 한 원래 24만 명인가요? 이렇게 그 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 30만 명 받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그렇지는 않을 거고 박남춘 시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싶은데 당신들 해봐. 이거 맞추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거 두 건에 대해서 결정 내렸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인천시는 이렇게 할 거야. 당신들 요건을 맞춰와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배짱 튀기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시장의 입장에서는. 네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도 예. 뭐 작은 갈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굉장히 3천 몇백 개의 그 점포를 해당되는 거고 뭐 3명씩 잡으면 만 몇천 명이 지금 그럼요. 생존권이 예, 걸린 예. 문제고 네. 여기도 한 50억의 투자가 돼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문제는 아닌데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박남준 시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예, 예. 좀 그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아, 만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소통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불통이라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다. 네. 그 전에도 우리 청라의 그 소각장 문제로 해서 이제 그 시장 박남준 인천시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했냐고 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특별히 해줄 말이 없어서 특별히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시장 상인들이 이제 왜 그 인천시청 문을 닫고 네. 왜 만나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구죠. 우리 근데 저희 꼭 그렇게 해줄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네네. 그분들 애완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뭐 만남이라는 게 지금 시장하고 못 만나니까 그 사진 혹시 좀 있어요? 준비된 거 좀 한번 보여줘 보시죠. 예. 이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지금 시장을 만나셨으니까 아마 저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시장이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이제 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어루만주고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달라는 거죠. 그 해답 찾으려고 골머리라는데 제가 해답을 알려드렸어. 그렇죠? 네. 예. 자, 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그 관련 자료의 요점은 중앙공원의 경우는 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하상가의 경우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주민 소환 이 과정이 저희가 또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언론에서도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홍승목 대표와 함께 몇 차례 나눠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아쉬운 거 다음 프로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